안녕하세요. 화학원 탄수화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의 구체적인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화합물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특성, 그 다음에 구조까지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것을 배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배우기 전에 한번 생각을 열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 탄수화물이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탄수화물은 무엇이 있을까? 저번 시간에도 한번 알아봤었죠? 자,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오늘 우리가 배울 탄수화물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에 보면은 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크통이 옆에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포도주입니다. 과연 이 포도주는 우리가 배울 탄수화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굉장히 탄소와 탄소끼리 서로 강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공유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우선 확인하고 그 다음 넘어갈 건데요. 탄소 원자와 탄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원자가 이렇게 가지를 친 탄소 모양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탄소 원자가 서로 이렇게 고리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이 아니라 이중 결합 또는 삼중 결합으로도 결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은 무슨 뜻이냐? 공유 결합이 두 개 이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3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예정이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탄소는 이렇게 최대 4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는데 탄소가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도 연결되고 가지를 친 모양, 고리 모양 또 한 번에 공유 결합을 2개 이상씩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열이 가능하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탄수화물이 우리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탄수화물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특성과 구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바로 메테인인데요. 메테인의 화학식은 CH4입니다. 화학식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얘의 구조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구조식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탄소가 중심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주변으로 수소 원자가 이렇게 4개가 결합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식입니다. 구조식은 이렇게 공유 결합을 막대로 표현한 식을 말합니다. 이 구조식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메테인, 여러분들 메테인 하면은 우리 사실 메탄가스로 많이 알고 있죠. 이 메탄가스는 우리 사람이나 또는 동물들이 트름을 할 때 나오는 가스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테인은 사실 온실기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온실기체 배출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실기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무색이고 냄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 메테인을 감지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기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온,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때 있는 그런 온도에서는 보통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메테인은 특히 탄화수소 화합물에 속하는데요. 탄화수소 화합물은 기억나시죠?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소화물을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테인은 정사면체 구조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사실 3단원에서 더 정확하게 배우겠지만 이 메테인이 실제로 지금 보면 십자가 형태로 구조식을 그렸지만 실제로 입체 공간에서는
입체 공간에서는 삼연체 구조. 여러분들 삼연체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삼연체는 이렇게, 정삼연체 구조는 정삼각형 4개가 붙어있는 이 도형을 말하겠습니다. 요런 구조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정삼연체 구조가 머릿속에 확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3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예정이고요. 반드시 정삼연체 구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무극성 분자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시면은 극성이 없다. 극성이 없다라는 말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분자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무극성 분자는 특징으로 물에 거의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만 서로 잘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란 잘 섞인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것 또한 무극성 분자 또한 3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3단원에서 많이 배울 단어들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무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에는 녹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 라고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바로 극성 분자거든요. 그 다음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LNG 요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 즉 여기에 대부분이 메테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태웠을 때, 연소시켰을 때 고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연료로 많이 사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에탄올인데요. 에탄올의 화학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수소가 여기에 쓰여져 있지 않고 여기에 한 번 더 쓰여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화학식 중에서도 시성식이라고 부르는 화학식입니다. 시성식은 무엇이냐? 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작용기를 표시한 식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작용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작용기가 바로 뭐냐? 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우리가 작용기라고 합니다. 이 에탄올은 바로 요 OH로부터 바로 분자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것을 우리가 작용기라고 부르고요. 요 작용기를 따로 표시해주는 이런 화학식을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성식을 반드시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에탄올의 구조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먼저 지워주시고, 에탄올의 구조식은 탄소가 이렇게 두 개의 뼈대로 붙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수소가 각각 모든 방향으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탄소에는 이렇게 산소, 그 다음 산소 옆에는 다시 수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구조식도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에탄올은 여러분들 아시죠? 특유의 그 냄새가 나는 거. 여러분들이 그 소독약품의 냄새를 맡으면 이 에탄올의 냄새를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 또 주변에 에탄올은 또 잘 알고 있는 술도 에탄올의 일부죠. 그래서 술에서도 이런 술에서 나는 냄새가 바로 에탄올의 냄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색이 없고 실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에탄올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서 우리가 에탄올이 피부에 닿게 되면은 굉장히 시원해짐을 느끼는데요. 휘발성이 크다는 것은 바로 증발이 잘 된다는 거겠죠.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묻게 되면은 빨리 증발하면서 우리 피부에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가연성이 있는데요. 즉 무슨 소리냐? 불이 잘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술에다가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에탄올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에탄올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냐? 포도당의 발효를 통해서 우리가 에탄올을 제조, 즉 우리가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에탄올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포도주에 있는 그런 우리를 취하게 하는 성분이 바로 에탄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화합물인데요. 이 화합물의 화학식, 시성식은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작용기는 이렇게 되겠고요. 우리가 요 아세트산을 뭐라고 부르냐? 보통 이렇게 이런 작용기가 있는 그 화합물들을 우리가 보통 카복실산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렇게 COH가 있는 이런 작용기들은 전부 다 카복실산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카복실산의 한 종류인 아세트산이 바로 되겠습니다. 이 아세트산의 구조식을 그리면요. 탄소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수소가 양옆으로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작용기인데요. 이렇게 탄소 하나에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달려 있고 하나 단일결합, 그 다음 그 옆에 수소. 그래서 요게 바로 작용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띄고 있다는 거겠고요. 식초는 이 아세트산을 물켜서 만듭니다. 아세트산이 7% 정도 희석돼서 식초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업용 아세트산이라든가 실험용 아세트산을 물에 희석시켜서 직접 섭취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세트산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식초 냄새 맡을 때 굉장히 그 어떤 자극적인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으시죠? 그 냄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한 아세트산은 굉장히 이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때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 식초의 맛, 그러니까 즉 신맛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죠. 아세트산도 마찬가지로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물에 굉장히 잘 녹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성질이 하나 더 있는데 물에 녹을 때 산성을 띠게 됩니다. 산성. 우리가 산성을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워본 적이 있을 텐데요. 산성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끝에 이렇게 수소가 하나 달려있죠. 이게 물에 들어가면 뚝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 나온 이온 때문에 산의 성질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에탄올을 산화시켜서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자를 읽는 반응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4단원에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에탄올을 산화시켜서 만든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폼알데하이드인데요. 폼알데하이드의 화학식은 C HO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H를 붙입니다. 자, 여기서 작용기는 바로 얘네가 되겠고요. 구조식은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고 탄소, 이중결합 산소, 그 다음에 수소. 여기서 얘가 전부 작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작용기다. 얘를 보통 우리가 알데하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알데하이드는 굉장히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 색이 없고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얘도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게 되겠고요. 특히 플라스틱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 합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우리가
독성이 많이 있지만 플라스틱을 쉽게 제조하고 값싸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보통 탄소화합물들이 불완전 연소를 할 때 이 알데하이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매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연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생물에서도 아주 소량으로 물질 대사를 통해서 생성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세톤인데요. 아세톤의 우선 구조식부터 알아보자면은 아세톤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의 중심에 이렇게 산소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주변에 이런 식으로 요렇게 탄소의 3개의 수소가 달린 요런 덩어리들이 양쪽으로 각각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도 이런 식으로, 시성식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작용기가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케톤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용기 케톤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아세톤은요, 색이 없고 굉장히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그 매니큐어를 지울 때 쓰는 그 화장품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바로 아세톤 냄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즉 극성분자라는 얘기고요. 탄소화물들도 굉장히 잘 녹입니다. 다른 물질들보다 훨씬 더 잘 녹이기 때문에 얘는 보통 용매로 많이 사용됩니다. 실험실에서 용매로 많이 사용되는데, 용매라는 것은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말하겠죠. 그래서 뭔가를 잘 녹이기 때문에 실험기구에 있는 어떤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세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톱질을 지우는데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 탄소화물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플라스틱이겠죠. 플라스틱은 탄소화물 이렇게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자가 여러 개가 한 번에 뭉쳐져 있는, 바로 우리가 고분자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분자 물질. 그래서 분자 단위체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분자 단위체. 분자가 이렇게 한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개가 쭉 사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분자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플라스틱은 바로 합성수지이라고도 하고 화학적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열제로 많이 먹는 아스피린은 살리실산으로부터 만든 탄소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옛날에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그 해열제로 썼던 약품이었는데요. 이것을 현대에 와서는 살리실산으로부터 합성해서 우리가 아스피린이란 약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탄소화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합성세제, 비누, 전부 다 우리가 탄소화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 화학의 유용성에서도 의류의 문제를 해결한 내용 중에 합성섬유를 배웠었죠. 이 합성섬유도 탄소화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탄소화물이 아닌 것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탄소화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이 많은 탄소화물들을 또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각 분자의 특성과 성질, 구조, 그다음 화학식까지 모두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